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2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는데요. 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나오죠. 지금 화면을 보이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신 뒤 비밀번호 509417을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509417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12월 누적 손익만 해도 엄청 나시네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이 대단하세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를 너무 네. 길어가지고 좀 잘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보시면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서 자른 게 이겁니다. 이게 단타 종목들이에요. 이게 네. 여기까지 와서 단타만 180% 수익을 냈습니다. 우와. 단타만. 그리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단기급, 스윙급으로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중장기급 종목들은 안고 있고. 네. 이 말은 시장이 수급이 그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컥컥 찍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종목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 대충 둘러보시면 보통 이름만 들어도 바로바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날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들을 타이밍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꼬박꼬박 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태반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그 중에 나머지 그 남은 종목들 중에 한 20-30%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네, 최근에 상승이 컸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디지털, 그 영화, 콘텐츠 이런 문화 산업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는 이제 기술주 그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종목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오늘도 수익 내고 왔어요. 오늘도 두 종목 수익 내고 왔고 지금 그나마 있었던 이 단기급 종목 중에 하나는 비트컴퓨터였죠. 네. 비트컴퓨터는 원래 제 계획으로는 정치바를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비대면 관련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런 이슈를 기다리면서 좀 한두 달 정도 안고 있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며칠 안 있다가 오미크론 빵빵 터져가지고 비대면 또 확 타오르면서 이제 2차 부위에 그래서 계획은 한두 달 정도 안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수익 수익이 아니네요. 해버리고 다시 재공략하고 그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오락가락 하는데 수익률을 어떻게 이렇게 내냐고. 사실 단타적으로 접근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더 편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정 종목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시장이 다 같이 좋으면 일방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장에서는 가는 놈만 계속 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시장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막 안 좋기도 했다가 좋기도 했다가 지 마음대로 특정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가 뺐다가 이런 식의 좀 방향성을 잡기 힘든 타이밍에는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특정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식
이 증권 관련된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면 참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저는 주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파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누적이 한 900만 원 가깝게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금액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 파생 쪽으로 이제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한 달에 900만 원 벌었다고? 그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파생 쪽으로 한 번이라도 접근을 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세세한 내역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하루인가 빼놓고는 전부 빨간불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900만 원이라는 수익이 한계약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접근해 보신 분이 있다면 한계약 기준으로 거의 날마다 수익을 내면서 910만 원을 한 달 동안 20거래일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수익을 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금이 비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지. 뭐 다른 날에는 거의 이제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빨간 맛에 이제 20에서 50만 원 사이권으로 날마다 수익이 이렇게 쌓여 가다 보면은 주간에도 2, 30만 원, 야간에도 2, 30만 원, 주간에도 2, 30만 원, 야간에 5, 60만 원 이렇게 쌓아 나가 보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거를 제가 이번 달에도 잘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수익은 한계약 기준이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조금 잘난 척을 좀 했는데 그럴 만한 수익률이고 정말 그럴 만한 수익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 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대단한 수익률. 이 수익률을 얻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수익률이 아니고 부분 수익률이라는 점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 수익률 더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파생 상품 또 주식까지 하루가 정말 길게 또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루가 3번 정도 주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가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아프셔서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건강 진짜 챙기셔야겠어요. 제가 정말 잔병치레도 없고 정말 건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2번째 아팠는데 전에는 이제 감기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한번 찍어가지고 이 계절에 정말 열이 그만큼 계절도 있으면, 계절인데 네. 지금 시즌이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 열로 어느 병원도 받아주는 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다 검사 받고 오래. 근데 검사 맞습니다. 받으려면 2시간 줄을 서야 돼. 그래서 아픈데. 줄을 못 서가지고 집에 한번 쓰러져 있었는데 집에 쓰러져 있다 보니까 39, 40도, 39.6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응급실을 갔거든요. 네. 응급실을 가도 기흉 엑스레이 찍고 코로나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수가 번거롭네요. 있었는데 네. 거기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아니야, 인플루엔자도 아니야, 독감도 아니야, 염증 수치도 없어, 바이러스도 없어. 그냥 열이 좀 많으시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열나면 어떡하냐고 이랬더니 또 열나면 또 병원 오세요라고 하셔가지고 해열제로 길이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를 3번 사시는 전문가님이셔서 정말 이번에는 탈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아파서 뭐 잠을 좀 많이 잤는데 평소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네. 주간장 체크하고 좀 쉬었다가 야간장 체크하고 야간에 퇴근할 때는 보통 1~2시 정도 퇴근을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하루가 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잠을 잡니다. 네, 원래 주말에는. 몰아서 자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이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올 한 해 보내셨는데 내년에는 더 푹 쉬시면서 좋은 수익률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주식왕 필살기 시간이네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말 대거 투입을 했죠.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G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로봇도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다른 섹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틀로 본다면 결이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큰 틀로 본다면 일단은 쉽게 얘기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전에는 제가 달리는 컴퓨터라고 자꾸 표현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달리는 생활 공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제 얘기가 커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는 길 과정 속에 과연 뭐 이제 반도체, AI, 뭐 인공지능, 뭐 5G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기계 조립해서 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 산업에 3년간 24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전에 로봇 준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본격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관련 사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수익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한다고 했지 다른 종목들은 왜 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네. 로봇 산업 자체에 이제 그 자금이 몰리면 관련된 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같은 섹터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로봇 산업이 이전에 로봇 개발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서 이렇게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아니요. 저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상용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구 개발만 했어, 계속. 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만 했어. 이 연구 개발한 로봇들을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됐군요. 지금 24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용화도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식의 지금 이제 기준이 잡혔냐면 지금 내년부터 해가 지금 이제 주행 보조 걷는 거 이제 보조해주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네. 순차적으로 반려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빙도 있고 안내 데스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용화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술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 기술들을 퍼뜨리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 메타버스 그 환경을 이제 설명하면서 왜 안 됐던 이유를 설명했던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미 있었어. 근데 안 됐어. 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봐봤자 끊기네 신기하긴 한데 해서 끝났지만 그쵸. 실제로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준비가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갖춰지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컨텐츠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NFT까지 들어가면서 P2E 과정,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졌기 때문에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연구 개발만 했어. 그냥 그 기계팔 움직이는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죠. 지금 단순하게 니네들끼리 기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단순 반복 움직임의 기계들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결합된 실질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융합이 된 로봇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가 코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만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아니죠. 네. 지금 LG전자도 이제 바로 이제 뛰어들었고 LG라든가 삼성은 가정용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로봇판에 이제 공식적으로 먼저 뛰어든 건 현대죠. 네. 현대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기업을 아예 이제 인수를 해버리면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쪽도 어떻게 보면 달리는 생활 공간, 달리는 컴퓨터 그 안에 과연 그 로봇 기술이 없을까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도 그렇고 자동차 안에도 그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언맨에서 인공지능 자비스가 막 이런 얘기하면 자비스 뭐 해? 이러면 뭐 하는 건 뭐야? 로봇이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말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이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도달했고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코앞에 있고 상용화를 할 거라는 입장 발표까지 있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금까지 더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태까지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 얘기하면 언젠간 되겠지 였지만 지금은 이제부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연구 개발 돈 잡아먹는 귀신이 지금부터는 그 돈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그 타이밍 시기적으로 이 전환되는 타이밍이 내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관련된 기술들이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RO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들부터 해야 됩니다. ROS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됐건 어떤 기술이 됐건 개발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로봇 사업을 개발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이만큼 로봇 기술을 시작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한 단계를 깔아놓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바탕을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드웨어는 아닌데 하드웨어적인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SI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모터, 액추에이터, 센서까지 만드는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기계 조립 땡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해줘야만이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베이스나 환경이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추천 종목까지 저는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그 톡방에서 오픈할 종목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예의주시했었고 준비했었던 종목인데 이제서 이제 꺼내 들고 나왔다는 건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주가적으로 접근했을 때 꽤나 버거운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춰보실까요? 제가요?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주가 이번 달 들어서 엄청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70% 넘게 상승을 그렇죠. 했다고 하고 이미 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저도 항상 특징주를 보니까 상승을 할 때 살까 하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네라고 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로봇 종목들은 한때 시세 분출이 심하게 나왔던 종목이 그 타이밍이 네. 현대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인수했던 타이밍에 이 로봇 산업 막 이렇게 될 거야라고 네. 해서 확 타올랐다가 네.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천 숨을 훅 이렇게 조정을 다 받은 건데 그렇군요. 다시 이번에는 상용화부터 해서 삼성전자, LG까지 거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날의 영광 못 간다?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이요. 지금 나왔던 종목들 중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이 로봇 관련주 중에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있고 네. 지금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지금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이랑 서비스 로봇까지 발전하면서 인간형 로봇을 만든 회사. 인간형 로봇이요? 와. 지금 나오기만 하면 대단한 이 종목을 기술인데. 제가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세계 최초, 세계 국내 최초. 유일 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깃한데요? 가지고 나왔고 지금 재무 상태만 보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 회사도 여태까지 연구 개발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코앞에 머지않은 시점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주가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은 타이밍에서 반등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터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못 맞출 것 같고요. 아, 전문가님. 이 중에 있다고요? 네. 중에 있네요. 이 중에 인간 로봇을 하는 것을 좀 찾아야 휴보 될 2를 텐데. 만든 아, 회사랑 휴보. 네, 휴보 걸어다니는 유명하죠. 이족 보행 이족 보행. 네. 네. 그런 어떤 기업이죠? 종목입니다. 앵커님이 못 맞추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아, 검색해서 찾아보는 건 반칙 아닌가요? 네, 이미 찾았는데요. 알겠습니다. 휴보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네, 뭐죠? 어떤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맞습니다. 맞습니까?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차트적으로 설명 한번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상장 초반 당시에는 뜨겁게 타올랐었던 적도 있었지만 타오른 이후에는 꽤나 오랜 시간 1년 동안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흐를 만큼 흘렀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꽤나 오랫동안 흘렀던 이 종목이 이제는 지금 주요 이평 라인들 다 돌파 안착했죠. 온갖 이평선들 다 돌파 안착했고 이제 꿈틀거리면서 기지개를 키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로봇 섹터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타깃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드리게 될지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드리게 될지는 분명히 내일 이제 알아야겠지만 종목 하나만 갖고 뭐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 놓고 이거 간다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명확한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혹여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흘러내릴 때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 설정 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 모두 다 저한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전략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을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현재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서 이어서 2부에서도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NFT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오늘 상승세 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7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91,500원이었던 시초가가 112,000원 2,8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쿠키런 킹덤으로 NFT 사업까지 하네요. 네, 지난번에도 이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이 조금 더 이 확대 기대감이 컸을까요? 상승이 많이 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 종목은 많은 분들한테 행복도 드렸을 거고 많은 분들한테 고통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좀 좋게 말하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은 맞는데 나쁘게 말하면 조금 못되게 말하면 회사 운영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고점에서 그러니까 경영진 쪽에서 대거 물량을 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기대감이 커가지고 주가 한참 상승하고 있고 막 이렇게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운영진에서는 물량을 내놨어. 그때 이게 그랬죠. 이게 뭐하는지 네. 좀 이런 맞아,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기업은 맞는데 기대감이 있는 걸 어떻게 네. 쿠키런 하나로 이렇게 키워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시총이 떠버린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 종목 7, 8천 원대 공략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들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지금 7, 8천 원. 그러니까 오, 이 차트를 네. 줄여서 보면 2년 동안은 그냥 네. 이러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네. 이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러고 있었던 종목인데 7, 8천은 이 당시에 쿠키런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 당시였네요.
이거 쿠키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분석 정말 강하게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기대감이 충만한 종목이다 해가지고 제가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에 청산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올 한 해만 780% 올랐대요. 저는 2년 전에. 네.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올 때 이제 쿠키런 하나라고 이 정도까지 제가 사실 쿠키런을 안 해봤었어가지고 네. 쿠키런 이 정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쿠키런의 이제 다른 버전. 그 당시에 쿠키런이 어떤 식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었냐면 마치 마리오가 다른 버전이 그러니까 일본의 마리오를 버전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매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마무시하죠. 게임 섹터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게임 섹터의 이 데브 시스터즈가 NFT를 한다네. 아니 뭐 이제 가상 메타버스를 하고 거기서 NFT를 하면서 P2E 그 수익 창출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네. 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여태까지 지금 거의 20만 원을 갔다 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물린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절반이네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121평이 정말 61평이 정말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지금 하락 추세의 상단선이기도 하고요. 지금 121평이 딱 이제 61평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되겠죠.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121평이 저항을 맞은 모습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못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싸울 자리가 아니라 61평에서 싸워야 됩니다. 61평이 돌파 안착을 했을 때 다시 그날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은 있으나 지금은 조금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메타버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속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NFT,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이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모든 NFT 스쳤다 하면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태까지 올랐던 건 다 기대감이었어요. 기대감. 실제로 상용화라든가 매출 창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현 시점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차분하게 차근차근 더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사실 형성이 대표적으로 LG 이노텍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5G 이런 쪽이 데이터 전송이 돼야지 뭐라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가상현실을 담으려면 이 속도가 지금 4G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5G, 6G까지 넘어가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받쳐준 이후에 어떤 플랫폼에 담을 것인가, 어떤 플랫폼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데브 시스터즈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은 기대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 원래는 그 마지막에 터져야 할 것들이 지금 기대감에 다 터지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은 누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할 것인가, 이 가상현실이 어떤 가상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자금이 몰릴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은 단순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단순 기대감이 스쳐도 가는데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싸울 자리가 아니라 61평 돌파 안착한 이후에 다시 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데브 시스터즈 안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NFT 뭐 메타버스 안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현재 데브 시스터즈를 싸워야 할 자리는 61평 자리가 싸울 자리지 지금은 만약에 이제 노 포지션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진입 전이라고 한다면 8만 원 여기 8만 원 라인, 86,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61평 돌파 안착하고 나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림이고 이미 나는 들고 있어, 고점에 물려 있어 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8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무너지면 또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은 66,000원입니다. 66,000원까지 뭐 만약에 이제 15만 원, 20만 원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미 지금 손절 못 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66,000원까지 무너지면 또 옛날 꽃날로 돌아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NFT 한다네. 가상현실 기대감 높여주고 있죠. 우리 이대로 무너질 데브 시스터즈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61평의 돌파 안착이 필수 요소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차트 분석까지 찬찬히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플러스인데요.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우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급등세 보여주는데 픽셀 플러스 오늘 15% 상승을 했네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12시 부근께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12,650원 선까지 올라주는 모습, 끝까지 크게 고점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죠. 좋은데 네. 지금 차트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좋아요.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차트를 줄여서 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쁘네요. 맞죠? 이쁘게 네. 잘 상승하고 예쁘네요. 있습니다. 근데 우려할 점은 시총이 853억. 엉덩이가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 물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포가 운전을 잘못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좋아. 미래 비전도 좋아. 지금 현재 차트 흐름도 좋아.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꾸준히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다른 종목 다 힘들어도 나는야 간다. 다 모르겠고 나는야 간다. 그렇네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근데 시총이 너무 작은 부분이 조금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코이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세요? 와, 7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던 그 종목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종목을 네. 이 터지기 직전에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요일 맞죠? 12월 14일이네요. 네. 제가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12월 15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때가 2연상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이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 안 되겠죠? 지금은 많이 올라서 하시면? 지금은 올라서 1,000억이 넘어갔네. 네. 그 당시에 제가 뭐라 했었냐면 시총이 뭐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300억인가 네, 뭐 400억. 기억납니다, 갑자기.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재료가 너무 좋다. 네. 이런 종목이 연상점상 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연상점상 가면 들어갈 수 있겠어? 나는 무서워서 쉽지 않겠지만 이런 종목 재료의 크기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그 재료의 크기가 너무 좋다. 재료의 크기에 비해서 회사 규모가 너무 작은 게 불안한데 이런 종목들이 회사 자체가 작고 시총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연상점상 빡빡빡빡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도 물론 7연상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나오더라고요. 7연상 나올지는 네. 몰랐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가 지금 3,000원, 4,000원, 그때로 돌아갔었으면. 2,000원대, 3,000원대 얘기를 했는데 12,000원 찍고 조정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7연상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12,000원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2,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용자인지 정말 대단하죠. 근데 단타를 하신 분들은 뭐 해야지, 어떻게 안 하면 병나는데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셨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잠깐 코이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픽셀 플러스도 시총이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꽤나 오랫동안 상승을 했죠. 그렇네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이후 지금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12,000원이에요. 조정이 없었네요, 12,000원인데 정말. 시총이 1,000억이 안 돼. 네. 그럼 2,000원 당시에는 시총이 얼마였단 얘기야. 엄청나게 시총이 작았었겠죠. 그랬겠네요. 시총이 커진 게 800억입니다. 네. 시총이 커진 게. 대단한 이 종목은 상황이네요. 네. 근데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바람이 휘둘릴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불안감 하나는 마음속에 안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뭐다?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건, 어떤 접근을 했건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근데 단기급 이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상승 추세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히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픽셀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9인데요. 비트9도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력 부각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네요. 비트9은 오늘 2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4,75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15,4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비트나인.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재료가 좀 세네요. 최근에 좀 그러네요.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몇 종목들이 다 메타버스와 NFT 함께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20%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메타버스 이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없었어요. 덱스터라든가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은 구경하고 있죠.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저점 대비한다면 1000%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사실 500%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0% 절반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종목들은 사실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또 잘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다 조정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조정은 사실 양심적이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덜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도 NFT 한다, 나도 메타버스 한다, 나도 후발주자든 뒷배든 뭐든 탄다라고 네. 해야 그거 안 하면 시장에서 소외당하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감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비트나인 이 종목 하나만 본다면 재료는 좋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러니까 그냥 나 메타버스 한다가 아니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단기 이평선들을 한 방에 다 뚫어버렸죠. 그래서 좋은 흐름은 맞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뭐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진입해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12,000원 마지노선 잡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보유 기술도 가지고 있어. 흐름도 좋아. 추세가 메타버스야. 다 좋아. 다 좋은데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적정 주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만 정해놓고 달린다면 지금 이 종목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 12,000원 이제 익절이든 손절이든 익절을 잡으려면 이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겠지만 이 당시밖에 이제 진입한 분들 말고는 없겠지만 이 저점 현 시점에 이제 단기적 저점 기준 잡고 홀딩을 해 본다면 2만 원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떠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컨텐츠인데 지금 이 가는 길, 플랫폼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 2단계, 3단계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메타버스, 나 이제 메타버스 할 거야, 이제 뒷발 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근데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적다 보니까 불안 요소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1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차 목표가가 2만 원, 그 이상은 다시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트나인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종목임으로써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메타버스 전반적인 이 대장주들의 흐름은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조금 더 조정세를 받으면 신규 매수 자리 괜찮을까요? 아니면 메타버스 말고 다른 거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실까요? 어떤 거요? 이 이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많은 분들이 진입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언제쯤 하면 한참 좋을까요? 타오를 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안 하면 바보 소리들을 바보소리였죠, 들을 정말. 정도였죠. 네. 근데 지금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메타버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코로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네. 위드 코로나 이렇게 접근하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섹터, 어떤 방에서 제가 그 단계를 구분 지어드렸잖아요.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제 기계라든가 VR 기기 뭐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5G라든가 뭐 등등 이런 추가적인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 이외의 플랫폼 예를 들자면 그 넷플릭스나 이런 네, 것처럼. 영상 관련. 근데 지금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어디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네. 지금 뭐 제가 그 당시에 나와서 뭐 세컨드 서울 얘기하면서 뭐 가상현실 속에 부동산을 이미 부동산, 팔고 네. 있습니다. 뭐 달도 사고 파는데 뭐 가상현실 속에 이거 뭐 사고 팔겠어요.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가상현실이
따지고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이 막 2만 개야.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네. 2만 개야.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모르겠네요. SNS도 뭐 굉장히 많죠. 네. 근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가상현실이 필요합니다. 그 가상현실 속에 플랫폼 속에 컨텐츠가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한 가상현실 속에 이중으로 이제 자각몽이라도 그러나 꿈속의 꿈이 그려질 수 있는 환경도 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가상현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네. 굉장히 많은 가상현실들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가, 얼마나 돈이 되는 가상현실, 메인급의 가상현실이 어떤 게 메인 플랫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현 시점에는 지금 메타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브 시스터즈가 뭐 메타버스 한다더라, 이 게임 속에서 뭐 가상현실에서 뭐 PT 구현한다더라, 기대감 되지, 좋지. 네. 근데 그게 메인 가상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정말 지금 20% 30%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도 100% 1000%를 갈 수 있는 메인 가상현실이 되기만 한 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되기만 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뭐 물론 내가 투자하는 이 회사가 메인 가상현실이 될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인생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기술력이라든가 펼쳐지는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먼저 5G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에 맞춰서 네. 이 5G, 6G 하면서 뭐 데이터 끊김이 없고 영상 끊김 없고 이런 타이밍에 실제로 상용화 얘기 나오면서 가상현실 우리도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여태까지는 말로만 체험했어요. 체험은 말은 그냥 거창해 그냥 뭐 출근 안 하고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다 진행되고 거기서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해봐야 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근데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긴 되겠지. 근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컨텐츠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발 좀 뒤에 있는 플랫폼, 차라리 한 발 좀 뒤에 있다기보다는 먼저 해야 하는 5G 이런 쪽을 먼저 컨택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용화와, 만약에 네. 지금 메타버스를 공략한다고 한다면 이건 단타적으로 접근해야죠.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장기적인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바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EM+입니다. 10분 이내에 완충 가능한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했어요. 이 개발을 한다는 추진 속에서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EM+ 2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장중에 4,780원 선까지 올라섰지만 장 막판에 소폭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4,59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픽 기반 2차 전지 개발 영향이라고 해요. 그래핀이라고 하네요. 그래픽이 아니고. 그래핀이 네, 이제 그래핀이 뭐죠? 완전 신소재입니다. 이 신소재고 네. 이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신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핀을 기반으로 이 축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개발 성공을 한 건가요, 확실히? 성공했어요. 네. 네, 성공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틀 연속 지금 그러면 급증을 하고 여기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네. 이 성공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핀이 정말 신소재로 미래를 주도라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신소재고 향후 미래 산업에 정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걸 기반으로 거기다 정말 중요한 급속 충전기를 네, 만들었다. 10분 성공을 만에. 했다. 네. 이게 성공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재무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엉덩이가 무겁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점상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수급 상황 보니까 외국인이 발빠르게 어제 들어오면서 또 끌어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차트 모양만 본다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아, 네. 호재는 호재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윗꼬리가 달리네요, 계속. 차트를 좀만 줄여서 보면 네.
차트를 다 줄여서 보면 그날의 영광 갈 수 있어? 저는 이게 상용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 그날의 영광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날의 영광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단기적 전 고점들이 4,600원입니다. 4,600원 지금 저항 맞고 있는 건데 중요한 네. 자리들 사실 4,600원보다는 여기 요 부분 5,000원 자리가 정말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지금 저항을 맞네 아니네 여기 돌파 안착을 하네 아니네에 따라서 8,000원을 가네 마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기술이 사실 제가 뭐 속속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상용화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다 상용화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어지기만 한다면 이건 획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건 네. 상용화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절대 이 정도 상승으로 마감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더 이제 깊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술 개발한 것 자체도 어마무시한 개발 기술한 겁니다. 네. 혹시나 제가 아직 이 EM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이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기업으로 팔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성과를 이 기술을 이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지금 점상이 나와도 잡아도 됩니다.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기술을 수출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상용화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용화가 힘든 네. 기술이란 얘기죠. 네. 기술 자체를 개발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네. 상용화하려면 사실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술 예를 들자면 백신도 그런 식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1상, 2상까지는 잘 가는데 3상 이상부터는 기술을 많이 맞습니다. 팔거든요. 네. 4상하고 실제로 출시하는 데까지의 그 그랬었죠.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EM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특징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벌써, 네. 전문가님 올 한 해 이 주식 장을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고 내년에 로봇 관련주 말고도 전문가님께서 좀 좋아하는 테마 하나 굉장히 이야기해 많죠. 주시죠. 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작년 코로나 발발 당시 이후에는 정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힘들었지만 그거를 딛고 일어서면서 재작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올 한 해는 상대적으로 버거운 흐름을 이어갔던 것도 맞습니다. 미 증시는 저렇게 가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길이길이 버티는 수준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는 훨씬 더 희망찬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일단 1차적으로는 대선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열려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많은 자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기술적인 기술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 정도는 살살 말한 거지만 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타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로 가서 조금 힘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는 굉장히 강한 우리 국내 시장이 타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빨간불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1분기, 2분기 또 긍정적인 절망 빨간불로 또 타오를 장세에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 내년에 많으셨습니다. 빨간불이 다 함께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님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부 때는요. 차트사포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